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는 훨씬 더 쉬워지고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개념은 제 공부법을 전반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공부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개념에서 따온 모티브가 바로 제가 처음 썼던 책 제목이죠. 이 개념은 제가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할 때부터 생각했던 개념이고, 나중에 공부법 책을 쓸 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대중들에게 쉽게 공부를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했던 그 결과로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의 본질은 사실은 시험이나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여러 요소들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본질을 항아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깨우치신다면은 공부가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내 실력과 내 점수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 이 항아리의 크기는 내가 공부한 만큼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는 시험 범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이만하고 내가 시험에 이제 입문했다면은 이 항아리의 크기는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아리의 크기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항아리에는 일단 물을 담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항아리에 물이 넘실거릴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전제 조건 하나고요. 그래서 항아리에 우리는 열심히 물을 담아야 돼요. 물을 담기 위해서는 바구니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바구니의 크기가 우리의 공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을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익숙해지고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바구니에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물을 담은 바구니를 항아리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구니에 물을 내가 열심히 채웠다고 할지라도 항아리 입구에 정확하게 물을 붓지 못하면은 항아리에 물이 안 들어가겠죠. 바구니에 물은 열심히 담았어요. 그런데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게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 적다면은 바구니에 물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담아도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은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이, 바구니에 물을 열심히 담는데 그 물을 항아리에 정확하게 담지 못하는, 즉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위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방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아웃풋 없이 회독만 주구장창 돌리는 공부, 그리고 회독을 할 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행위, 그리고 회피형 인간 말씀드렸죠.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기본서만, 강의만 계속해서 듣는 행위,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외우지 않고 미루는 행위나,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 그리고 한 권을 제대로 보지 않고 책을 많이 사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갖고 공부하는 행위 등이 정말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행위를 한다면은 바구니에 물은 담긴 담는데 항아리 안에 정확하게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항아리 아래에는 필연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한 거 까먹잖아요. 그렇죠? 항아리에 물이 넘실넘실 차오를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구멍이 계속 뚫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즉 물을 항아리에 담아도 구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에 구멍이 크기가 만약 5라고 치면은, 내가 5를 부으면은, 5를 항아리에 부으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순공부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바구니에 물은 담았지만 항아리에 제대로 붓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계속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구멍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물의 양을 많이 넣어서 항아리에 붓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공부한 족족 물을 바구니에 담아서 바구니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정확하게 붓는 것, 이런 것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구멍을 줄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이 구멍이 점점 더 작아지거든요. 즉, 이해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구멍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지식들이 빠져나가는 양과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물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데, 제가 추구하는 공부는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즉 바구니에 물을 적게 담는다 하더라도 이 바구니에 있는 물을 정확하게 항아리에
100% 넣는 것, 즉 시험 점수의 상승과 직결되는 공부를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는 거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아리에 정확하게 물을 넘지 못하면은 항아리의 물은 필연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겠죠. 아래에 구멍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항아리의 크기는 내가 공부한 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아리는 딱 시험에 합격하기 충분한 정도까지만 키워야 됩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키운다, 책을 여러 권 산다, 논문도 본다, 어려운 것만 공부한다 이러면은 항아리는 커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아래에 있는 구멍이 커지겠죠. 물을 열심히 담지만은 아래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항아리를 시험에 합격하기 충분한 정도까지만 키워서 하루하루 바구니에 물을 담아서 바구니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정확하게 옮기고 항아리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멍을 줄이기 위해서 이해를 통해서 항아리의 구멍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시험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적게는 3, 4개, 많게는 6개, 7개죠. 이 항아리는 각 과목당 한 개의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항아리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채워주고 항아리의 크기를 늘릴지 줄일지 유지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항아리 안에 있는 물들이 넘실넘실 거릴 때 딱 시험을 봐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항아리의 크기는 우선 기출, 계속 강조드리죠. 객관식 시험이라면은 기출이 최우선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에 필요한 항아리의 크기는 기본서 한 권 정도랑 기출, 충분한 개념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범위는 항아리의 크기를 무리하게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 개념이 딱 와닿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시험날까지 항아리의 물을 넘실넘실 채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를 줄이거나 바구니에 있는 물을 많이 담아서 바구니에 있는 물을 정확하게 항아리에 부어주고, 항아리의 크기는 적절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컨트롤 해주고, 그래서 시험 과목 수만큼의 항아리들을 내가 관리하고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전까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합격하기 위한 3가지 요건, 첫 번째가 방법, 방향성, 두 번째가 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순공부 시간, 이 3가지죠. 많은 분들이 순공부 시간은 채웁니다. 즉 바구니에 물은 잘 담으세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을 모르면은 구멍의 크기는 커질 대로 커지고 바구니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정확하게 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즉 거의 물을 바구니에 담으면은 항아리 입구는커녕 그냥 엉뚱한데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의 크기는 무리하게 키운다던가 아니면 너무 조그맣게 축소시킨다던가 아니면은 항아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한다던가, 이게 이제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즉 바구니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정확하게 100% 넣는 것이 바로 제가 강조드린 첫 번째 방향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인 계획은 제가 각 과목당 항아리가 하나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통해서 지금 어떤 항아리에 물이 부족한지, 어떤 항아리의 크기를 키워야 할지, 어떤 항아리의 구멍을 줄여줘야 할지, 지금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적당하게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6시간만 공부한다면은 합격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8시간,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 말 듣고 6시간만 줄이면 안 돼요. 8시간, 10시간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구니에 있는 물의 양이 제가 채운 물보다 많아지겠죠. 그럼 이 물들을 내가 정확하게 항아리에 부어버리면은 저보다 물이 더 빨리 차겠죠. 10시간, 12시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구니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정확히 붓지 못하면은 항아리는 깨끗하게 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질 거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